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2012년인데 한 10년 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까지 안 읽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존재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읽었는가?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사사롭고 개인적인 그런 차원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내용들, 뻔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읽질 않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다뤘던 책에서 이 책을 인용하길래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아주 대단한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런 얘기 자주 드렸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신체에서 아주 작은 부피와 무게를 차지하지만 20%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최대한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내 상황마다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러한 고민의 그 에너지 낭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판단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든 강화 회로, 우리 뇌에 시냅스 연결된 그런 회로가 있잖아요. 강화 회로 또는 단축 회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회로에 미엘린이라는 피복이 씌워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전선 통과할 때도 피복이 씌워져 있으면 전류가 안전하게 빠르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왔을 때 우리 항상 오늘은 집에 왔으니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뇌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행동대로 그냥 습관이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소파에 착 이렇게 누워서 TV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 습관이 되겠죠. 밤마다 세수를 해야 되는지 이를 닦아야 되는지 고민하면 이것도 에너지 소비가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자기 전에 세수하고 그냥 입 닦고 자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일상의 습관 말고 우리가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역량, 그런 것도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 뇌에 강화 회로를 만드는 거니까, 운동선수 매번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하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강화 회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경기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운전이라든가 자전거 운전, 자동차 운전, 처음에는 매 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강화 회로가 형성이 돼서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거죠. 우리 무의식 전화통화하면서 운전할 수 있고, 전화통화가 끝난 후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 행동, 강화 회로가 형성된 이러한 행동에는 뇌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습관에는 뇌 활동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기억상실증 환자의 사례가 나오는데 뇌에 구멍이 뚫려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방금 얘기한 것도 금방 잃어버리죠. 그런 사람이 집을 나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근데 집에는 안전하게 귀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 아내가 매일 똑같은 산책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에 강화 회로, 단축 회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어떤 이러한 무의식의 자동 반응,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습관을 생성하고 뭔가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 회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쫙쫙 만들어줘야죠. 반복해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여튼 자극을 줘야 되니까 이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내 사진, 나의 나치 사진을 찍어서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런 데 가면은 공부에 자극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은 뭔가 의지력이라든가 자제력,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시각적 자극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적 측면,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환경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습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습관.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이용해서 뭔가 삶을 더 낫게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 습관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핵심 습관을 만들면 다른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는 그 뿌리가 되는 습관이 이제 핵심 습관이라는 거예요.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운동,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중요한 것이고, 정리정돈. 굉장히 작은 습관이지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그 저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됐습니까? 정리정돈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 하나씩 승리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축, 마찬가지로 핵심 습관이 되는 거고, 독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되겠죠. 새벽 기상.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반드시 실행한다. 이런 각오. 거기까지는 한번 의지력, 자제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죠.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기업의 습관. 이 책에서 페브리즈라든가 어떤 특정한 치약 브랜드가 어떻게 해서 마케팅에서 성공하게 됐는가, 그 마케팅 광고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또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알코아 CEO를 지낸 폴 오닐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알코아는 그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좀 기울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시점에 폴 오닐이 새로운 CEO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CEO로 취임할 때 취임식에서 저는 MBA를 어떻게 했고 앞으로 이 회사를 실적을 어떻게 개선하고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폴 오닐은 저는 알코아를 가장 안전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했던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이제 내다 팔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CEO를 보니까 회사가 비전이 없네, 이익을 못 내겠어. 근데 폴 오닐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회사 가치를 무려 5배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순이익을 또 5배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자, 어떠한 전략이었냐면 이 회사에 이제 구습, 악습들이 있는 거죠. 보고 체계가 굉장히 누락되거나 느슨해지는, 리더십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리고 노조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물론 안전 그 자체도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죠.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을 또 멈춰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를 가장 안전한 회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구습이나 악습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보고 라인을 만들면서 신속한 보고 체계,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 없앨 수 있는 것이고, 안전, 노조가 보세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겠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노조하고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 CEO 폴 오닐이 진심으로 이 직원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전 사원들이 합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위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의지력, 판단력을 습관으로 대체하라. 이 부분도 굉장한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의지력, 판단력, 순발력을 발휘해야지 뇌의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동 습관을 만들으라는 거죠. 뇌의 강화 회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풋볼 팀 감독을 했던 토니 던지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이제 꼴찌 팀을 아주 최강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감독의 철학은 뭐냐면 공격과 수비의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의지를 발휘하고 순발력 발휘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아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빠르게 실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풋볼이라는 경기는 1000분의 1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인가 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더 빠르게 습관적으로 행동하면서 꼴찌팀을 최강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슈퍼볼에서 매년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에서 슈퍼볼 진출을.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경기니까 선수들이 그때까지는 습관으로 자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더 잘해야지 이런 판단력을 갖고 경기에 임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슈퍼볼에 진출을 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스타벅스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컴플레인이 있다. 그걸 컴플레인을 의지력으로 참고 그 상황에서 순발력을 발휘하고 판단력을 발휘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반응을 매뉴얼화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법을 미리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그 컴플레인이라는 신호에 습관으로 대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일, 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일이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객관적인 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내적 평온함, 안전성 이런 것들을 유지에도 도움이 되니까 또 회사가 발전하는데 이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 순간 의지력, 판단력, 순발력으로 문제 해결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습관으로 신호가 왔을 때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 훈련 이런 것들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만드는 공동체, 그러니까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간은 뭐니 해도 관계잖아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의 총합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공동체,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력, 자제력, 이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 자극, 무수한 자극 속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1000만 명을 치료한 그 AA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경험담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야, 미국은 참 저런 문화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AA로부터 시작된 문화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질병으로 주사를 놓고 약 먹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이런 상황까지 가고 이렇게 자기의 아픔들 오픈하고 공감을 받죠. 다 동일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관계 역량으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최고의 교회가 된 세들백 교회, 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힘든 거죠. 혼자 열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도가 오면 이 지역별로 묶어둔 거예요. 공간도 부족하니까 그 지역의 한 리더의 집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왜냐?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최고의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소모임의 위력, 그리고 미국의 이제 흑백 차별을 없앤 그 기폭제가 된 게 몽고메리 지역에 이제 로자 파크스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잖아요. 버스에서 흑백이 분리돼 있고 백인이 타면 흑인은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양보를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사건은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몽고메리에서 그게 이슈가 돼서 흑인들의 조직적인 저항 운동을 일으켰는가? 바로 이 로자 파크스가 기존의 여러 공동체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건 아니잖아, 분노를 하게 되고 들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사회 변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런 공동체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이외에도 이 책에는 다양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늦게라도 읽게 돼서 아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